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이 시간을 잘 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맞춰서 살던 시간에서 이제는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바뀌죠. 이 시간이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외로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혼자 사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해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직장을 옮기는 일이 아니고는 이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은퇴 후에는 이사를 3번이나 다녔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셈이죠. 아마 그것이 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또 마음이 정착되어 가니까 거주하는 집도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 연결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늘 관계 속에서 살아왔었죠. 그래서 은퇴 후에 갑자기 혼자가 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누구나 다 나이는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준비와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영상을 켜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 하는 책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 책은 혼자 사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책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사람일수록 자꾸 사람을 찾게 되고 TV를 보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혼자 있는 힘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훈련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자꾸 솟아오르죠. 하지만 아무나 만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성숙한 나를 만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면 처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만남을 줄이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감정을 소비하는 시간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면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서도 삶을 꾸리는 능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나의 독립성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삶에서 내가 나를 돌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계획을 하고 나면 뿌듯해집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지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한층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감정이 생기죠. 직장을 다닐 때는 요리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요리도 혼자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자 한다면 나만의 취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글을 쓰는 것도 좋고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요. 등산을 좋아해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혼자의 활동이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면서 계속 스마트폰을 스크롤링 하게 되죠.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스마트폰에서 해방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죠. 이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그런 것을 떠올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이 서게 됩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는 클래식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책만 사 모아 두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쌓아두고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책들도 요일을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뭘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이고 나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하나씩 나올 때 그 뒤에 쌓인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관계의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모든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는 사람, 이런 관계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나고 돌아오면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되는 사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점 관계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성장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짜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서 관계 속에서 사는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시간이 가장 길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요. 혼자서라도 외로운 삶이 될 수 있고 혼자서라도 더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혼자 사는 연습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하루 단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와 함께 있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혼자가 편안해지고 혼자가 행복해지고 혼자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잘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